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어제입니다. 자,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있는 게 이상하시죠? 이게 입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찍 하는 소리가 깔려서, 그래서 뒷부분 소리랑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손에 쥐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새로운 걸 해볼 건데요. 제가 한 달 전에 도안 추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 소개된 도안들이 전부 영어 도안이었어요. 제가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어 도안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영어 도안으로 대반을 뜨는 걸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후에도 딱히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영어 도안을 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도안 추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 예정인데, 그 도안 추천 영상에도 그렇고 또 딱히 추천하는 도안이 아니더라도 제가 요즘 이런 걸 뜨고 있어요, 아니면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대부분의 도안이 영어로 쓰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도안을 보는 거에 아무런 부담감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많이 보셔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영어 도안이라면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 쉽게 막 시작해 보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도안을 볼 수 있게 되고 뜰 수 있게 되면 도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한국에 번역된 도안, 아니면 한국 작가님들이 만든 도안 외에도 전 세계 도안 디자이너의 도안들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도안을 보는 게 조금이라도 친숙해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친숙함을 느끼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이제 앞으로 영어 도안 보시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 도안 해독 실력을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진짜로 정말 더 많은 영어 도안을 보고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영어 도안을 볼 수 있는지 좀 조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은 앞으로 제가 능력이 되면, 깜냥이 되면 다시 준비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도안 하나를 찝어가지고 그 도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저랑 뜯어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총 9벌의 옷을 떴더라고요, 대바늘로. 굉장히 우연히 그 9벌의 옷들이 모두 영어 도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도안이 영어로 적혀있든 한국어로 적혀있든 크게 어떤 언어로 쓰여 있다고 해서 뭐 도안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지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물론 한국어로 적혀 있다면 훨씬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전혀 들지 않겠지만, 영어 도안도 이제는 그냥 뭐 영어 도안이지, 뭐 그런 거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당연히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겠죠. 제가 돌이켜보면 한 3번째, 4번째 정도의 옷을 뜰 때, 뭐 영어 도안도 괜찮네, 볼만하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영어 도안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대바늘을 거의 알지 못했고 실제로 대바늘로 떠본 게 목도리 하나였으니까 옷은 더더욱 몰랐던 저도 영어 도안에 익숙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바늘의 경험이 좀 더 많으신 분이라면, 어떤 언어로 쓰여 있던지 간에 대바늘 옷을 좀 떠보신 분이라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영어 도안을 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영어 도안 한번 읽어보면서, 영어 도안이라면은 아예 열어볼 생각도 안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영어 도안이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같이 구경하는 영상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영어 도안을 좀 보고 뜨고 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사람은 영어 도안을 이렇게 보는구나, 해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도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 한 줄 다 뜯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안을 다운받고 실을 준비하셔가지고 영상을 따라서 실제로 옷을 함께 뜨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찍는 건 그만하고 아이패드 영상으로 도안을 띄워놓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골라온 도안은요, 에스파스 트리콧이라는 뜨개점
뜨개 브랜드? 뜨개 브랜드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뜨개 브랜드에서 만든 더 클래식이라는 스웨터입니다. 터틀넥 풀오버 디자인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무난하고 누가 입어도 어떤 나이대에 어떤 체형을 가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입어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굉장히 기본 디자인의 터틀넥 스웨터, 터틀넥 풀오버입니다. 레벌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 도안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도안에 메모도 해가면서 그렇게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운받은 도안을 화면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사진에서 이미 보고 오셨다시피 이름처럼 굉장히 심플하고 무난한 디자인의 터틀넥 풀오버고요. 옷의 구조가 기본 탑다운 레글런 풀오버예요. 그래서 초심자 혹은 정말 처음으로 옷을 뜨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뜰 수 있는 디자인이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옷들을 뜨게 될 때 이런 유사한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도안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거라서 제가 일부러 이 도안을 골라왔습니다. 이게 무료로 도안이 공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안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사진도 굉장히 뚜렷하게 여러 장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전개도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실측 사이즈도 아주 세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도안의 질을 생각하면 이게 무료 도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아주 감사할 지경입니다. 제가 이 도안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에스파 스트리콧에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도안을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도안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도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도안은 총 4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좌측이 1페이지, 우측이 2페이지 이렇게 넘기면 여기 다시 좌측이 3페이지, 우측이 4페이지입니다. 도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쭉 한번 훑어볼게요. 내용을 보는 건 천천히 하고 일단 가장 상단에는 이 에스파 스트리콧이라는 뜨개 브랜드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 아래 바로 더 클래식이라는 이 도안, 작품, 이 옷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 도안의 디자이너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는 작품 소개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완전히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딱딱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도안의 디자이너가 자기 목소리를 편안하게 들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실 정보가 있고 필요한 도구, 장비, 게이지, 이 옷의 사이즈, 그리고 2페이지로 넘어가면 실질적인 패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 4페이지로 넘기면 3페이지에서도 계속 줄글로 된 패턴이 쭉 이어지고요. 줄글 패턴은 4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옷을 뜰 때 사용하는 특수한 기법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우측에 약간 영문 약어라고 해야 될까요? 뜨개 용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실제 옷이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지는지 부분별 치수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도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도안을 한 줄 한 줄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파 스트리콧은 캐나다 퀘벡의 몬트리올 지역에 있는 뜨개방이자 뜨개 브랜드, 뜨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파 스트리콧 아래쪽에 아마 이게 프랑스어겠죠? 프랑스어가 적혀 있어요. 모던 니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클래식은 옷의 이름이고 멜리사와 모나라는 그 뜨개 디자이너가 이 도안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여기는 제가 아까 작품 소개, 작가의 말, 개요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뭐 컨셉은 어디서 얻었는지 작가에 따라서 굉장히 말랑말랑한 어투로 농담 같은 걸 섞어가면서 적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디자인적 특징이나 뭐 옷의 구조, 사용한 뜨개 기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보 전달에 치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썼는지 볼게요. 제가 딱히 영어를 읽을 계획은 없고요. 가장 윗줄부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쭉쭉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아무 옷이랑 입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스웨터를 옷장에 갖기를 원하죠. 더 클래식이라는 이 옷은 팔로마 디자인을
약간 변형한 것입니다. 숄로우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 뒤쪽 목을 조금 더 높였고요. 팔로마 디자인에 있는 소매 바깥쪽에 고무단 디자인은 생략했습니다. 길이감이 약간 길고 끝단이 나누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팔로마처럼 레글런 스타일의 스웨터고요. 아주 박시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주 클래식한 검정색 실을 사용하든 혹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색 실을 사용하든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유행을 전혀 타지 않는 스웨터는 앞으로도 매해 아주 잘 입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도안의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컨셉이나 영감 이런 걸 써놓기보다 조금 더 정보 전달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 도안의 특장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서도 엄청 딱딱하게 어떤 기법이 필요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적혀 있지는 않네요. 그 다음은 실인데요.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사가라는 브랜드의 알파카2 그리고 실크 모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의 성분 제시되어 있고 50g, 25g 한 볼에 총 몇 미터의 실이 감겨 있는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 몇 볼이 필요한지도 나와 있습니다. 도안에서는 총 8개의 사이즈를 제시하지만 저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 가장 첫 번째 제일 작은 사이즈의 숫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가 알파카 2는 5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사가 실크 모헤어도 동일하게 5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원작 실을 구하지 못했을 때 다른 실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실로 대체해야 되는지 그 다른 실은 얼마나 필요한지도 나와 있어요. 핑거링 웨이트 얀이랑 레이스 웨이트 모헤어 얀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하냐면 미터 기준 첫 번째 사이즈 990m 그리고 이건 핑거링 웨이트죠. 그리고 모헤어는 994m 가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참고만 하셔야 돼요. 솜땀이랑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설명을 읽어보면 이 두 종류의 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사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옷의 몸통과 소매 길이를 아주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뜨는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해서 뜰 수 있는데 만약에 길이를 늘리게 되면 필요한 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쵸? 길게 뜨면 더 많은 실이 필요한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아래는 툴인데요.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의 고무단이랑 소매 끝을 뜨는데 16인치 줄바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줄바늘의 두께는 4mm가 될 거예요. 몸통 그리고 소매, 몸통 끝단을 뜨기 위해서는 16인치, 24인치, 32인치의 줄바늘이 필요한데 이 줄바늘의 두께는 4.5mm입니다. 그리고 4개의 스티치 마커가 필요한데 원통의 시작점이랑 레글런 스티치가 늘어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스티치 홀더나 아니면 짝줄이 실이 필요합니다. 소매의 실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돗바늘이 코막음과 실 정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 다음은 게이지인데요. 게이지는 일단 10cm 혹은 4인치 기준 21코 그리고 28단입니다. 메인 게이지의 바늘로 블로킹을 한 후에요. 메인 게이지 바늘은 몸통 부분을 떴던 4.5mm 바늘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손땀이 달라서 4.5mm 바늘로 뜨면 이 도안에서 제시한 21코, 28단 이게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늘 사이즈를 올리거나 내려서 게이지에 맞추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바늘 사이즈를 바꾸면 메인 바늘 사이즈에 맞춰서 목 고무단이랑 소매 끝단을 뜨는 더 작은 사이즈의 바늘도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바늘은 메인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작은 바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사이즈인데요. 사이즈는 이 도안에 맞춰서 완성된 옷이 어떤 사이즈를 갖는지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 도안이 쓰여진 곳이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가 사실 저는 정확하게 어떤 사이즈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완성된 옷의 둘레를 기준으로 이 사이즈를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 가슴 둘레는 43인치고요. 110c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넉넉한 스타일이죠. 위에서도 이게 굉장히 박시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이 사이즈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어요. 위에 적혀 있는 이 치수들은 레글러 늘림이 끝난 곳에서 측정이 되었다. 예를 들면 겨드랑이 같은 대략 25.5cm, 10인치 정도의 그 여유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생기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가이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타이트한 핏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호에 맞춰서 제시된 여유분보다 작게 만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실질적으로 패턴이 시작이 됩니다. 패턴이 2페이지 조금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패턴이 끝나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 사용된 기법이랑 약어를 먼저 보고 갈게요. 사용된 기법은 점원숏로우입니다. 점원숏로우는 양말을 뜰 때도 많이 사용하고 등판의 목 뒷부분을 앞판보다 살짝 높게 만들 때, 그래서 단차를 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설명하는 이런 줄글이 생각보다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이 영어로 줄글로 막 나와 있어도 굳이 이 줄글을 보고 이해하시려고 하기보다 기법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요 아랫부분 그냥 무시하고요. 이 기법 이름을 그대로 유튜브에 입력해가지고 영상으로 어떻게 뜨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오른쪽을 넘어오면 약어가 있습니다. 약어는 지금 여기는 이 도안에 사용한 것만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BOR, 비기닝 오브 라운드라고 스웨터는 원통으로 계속 뜨잖아요. 근데 원통으로 뜨다 보면 어디가 처음 시작점인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비기닝 오브 라운드 BOR을 스티치 마커로 표시하라는 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CO는 캐스트온, 코잡기고요. K는 니트 겉뜨기, P는 펄 안뜨기입니다. 그리고 K1 TBL은 보통 저희가 겉뜨기를 할 때 루프의 앞쪽 실에 바늘을 끼워 넣어요. 근데 이 T1 TBL은 뒷 루프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똑같이 겉뜨기를 하라는 표현입니다. 바늘에 걸린 루프에 프론트 루프가 있고 백 루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쪽 루프 중에 하나의 루프만 뜨게 되는데 이 KFB는 앞에 루프도 뜨고 뒤에 루프도 떠서 한 코가 두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PM은 플레이스 마커, 스티치 마커를 둬라. 그리고 그 다음은 P2 TOG라고 두 코를 모아 안뜨기를 하기 때문에 한 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P1 TBL은 똑같이 안뜨기를 하는데 뒤쪽에 있는 루프에 안뜨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PFB는 KFB처럼 앞에 루프, 뒤에 루프 둘 중에 하나가 아닌 두 루프에 모두 각각 한 번씩 안뜨기를 해서 코를 한 코 늘어나게 합니다. R&D 혹은 R&DS는 원통의 한 바퀴를 뜻해요. 그리고 SM은 슬립 마커, 마커를 왼쪽 바늘에서 오른쪽 바늘로 옮겨라. 그리고 ST, STS는 스티치 혹은 스티치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 BO가 있어요. BO는 바인드 오프라는 코막음이 있고요. 그리고 right side라는 이거는 겉면
한국어로 쓰는 게 낫겠다. 그쵸? 아닌가? right side. 좀 더 정확하게 알면 좋으니까. 그리고 wrong side. 이건 앞면. 여기는 없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 코 모아 겉뜨기. P2 together랑 똑같은데 이게 니트인 거예요. 여기가. 또 많이 나오는 거 SSK. 이건 슬립 니트. 이거 정말 많이 나오고 여기 도안은 원통으로 뜨기 때문에 요 라운드를 쓰지만 평면으로 뜨는 거는 로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우는 짧아가지고 이걸 딱히 줄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줄임말은 아닌데 고무뜨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 코 고무뜨기는 이렇게 표시하고 두 코 고무뜨기는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스토킹 스티치라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메리아스뜨기. 이 정도? 이 위쪽에 일부 표현들이랑 여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는 진짜 거의 모든 도안에서 만날 수 있는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실측 사이즈들이 있어요. 목 부분은 우리가 4인치, 10cm 정도로 뜨게 되고 어깨에서부터 소매에 분리게 되는 것까지는 지금 8.5인치, 21.5cm. 이거 한 번 더 해볼까요? 총 길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10cm 더하기 21.5cm. 그리고 여기 아래는 24cm. 앞판의 햄은 6.5cm만 뜨고 뒷판의 햄은 5cm를 거기서 더 떠가지고 총 11.5cm를 뜨네요. 그러면은 앞판의 총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52cm가 나오네요. 그리고 뒷판의 총 길이는 앞판의 햄보다 5cm를 더 뜨니까 57cm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소매 둘레는 13.25인치, 33.5cm, 그리고 소매 총 길이는 41.5cm가 되겠네요. 도안에 이렇게 부분별 실측 사이즈가 나와 있으면 뜨면서 내가 적당하게 잘 뜨고 있는지, 이 정도에 뜨는 게 맞는 건지 비교하면서 뜰 수 있어서 좋아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중간에 패턴 부분이 아닌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만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도안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따라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방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영어 도안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